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드디어 오늘 이뤄집니다. 국회 탄핵 가결을 압박하겠다며 제주도민들도 1박 2일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 흰 천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런 행동이나 말 없이 오직 침묵만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최남단 제주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내일 하는데 제주도 시민도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요. 도내 104개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탄핵 가결을 압박하는 1박 2일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부결을 경고하는 횃불 퍼포먼스와 시민 자유 발언 등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탄핵에 대한 부결일지 가결일지 내용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마지막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여주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탄핵 표결 당일인 오늘은 제주에서도 촛불 집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서귀포시 중심가인 1호 광장은 물론 국토 최남단 모술포에서도 촛불이 켜집니다. 주말에는 도내 농민단체들도 시국선언과 트랙터 시위에 동참하며 제주시청 앞에서는 제8차 촛불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탄핵 결과에 따라 촛불 집회의 참여 규모와 방향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국회 탄핵 표결안 처리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물러나겠다며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며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회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양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외국 상선과 충돌하면서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사고해역 인근에서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선박 등선 완료.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에 나섰던 한림 선적 20톤급 유자망 어선이 라이베리아 선적 상선과 충돌하면서 전복된 겁니다. 이 사고로 선원 56살 강모 씨가 사고 선박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선장 59살 김모 씨 등 3명이 실종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9명 가운데 5명은 해경에 의해 구조돼 제주항으로 들어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상선이 가고 있는데 우리랑 충돌하면서 이제 선장이 확인을 미처 하기 못했나 봐요. 상선도 우리가 하기 못하고 작은 마무리 하는 중이거든요. 사고 선박은 지난 6일 저녁 조기를 잡기 위해 조업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저분들 그때 조사하면서 사고 경위나 이런 것 좀 명확히 확인하고 배 항적이랑 이런 것도 확인을 다 해봐야 되겠고요. 해경은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불편과 혼란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폭주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며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가게 안에 진열돼 옷 사이를 들췄더니 비닐 뭉치들이 한가득 나옵니다. 옷장 뒤편마다 숨겨진 비닐 뭉치만도 5개. 비닐류 배출이 목요일로 제한되면서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쓰레기통을 몇 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날 버리면 조금씩 넣었다가 확 버리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몇 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분리가 너무 불편해요. 상가 내 공중 화장실의 쓰레기 처리도 비상입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이 야간 시간대로 제한되면서 이처럼 상가 한쪽에 쓰레기 봉투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일주일 동안 제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400여 건. 82%가 배출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었고 17%는 품목별로 배출 날짜를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쓰레기 발생량이 20%나 줄었다며 내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제도 보완이라든가 모든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이 제도를 연착륙시키겠다. CCTV라든가 중간 거치장이랑 이런 부분들도 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주시는 상점가에 재활용품 중간 거치장을 만들고 렌터카 회사에 관광객용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역의 안전지수가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화재와 안전사고 등 7개 분야에 대한 지역 안전지수를 평가한 결과 제주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6위에 그쳤습니다. 제주는 범죄와 안전사고, 자연재해 분야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화재와 자살, 감염병 분야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는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더 활발하게 번식하고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과 교사 94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 보건당국 검사 결과 증상을 보인 학생 11명과 교사 1명의 가건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바이러스 유입 경로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학교의 식재료와 음용수, 조리기구 등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방역 소독을 실시한 뒤 오늘부터 급식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처음 환자가 발생해 급식이 중단된 지 9일 만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해지고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단 식중독 5건 가운데 3건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조사에서도 한 해 평균 800명 정도인 겨울철 식중독 환자 중 57%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 양이 많이 나가면 스스로 회복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수액을 맞춰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안전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만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특히 탈수 증상에 취약한 10살 미만 아이들은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지난해보다 3주 빨리 검출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도내 병원 환자의 호흡기에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독감주 예보 발령이 예년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개인 위생 관리와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이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탐조 시설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벌써부터 전국에서 탐조객과 사진 작가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MBC 전영재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루미와 제두루미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곳 철원 두루미 철새 도래지. 철원군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 바닥을 거대한 주차장으로 조성해 탐조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합니다. 특히 분단해강 한탄강에서 먹이를 먹고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탐조시설도 확충했습니다. 일반 탐조객을 위한 탐조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두루미를 위협하지 않고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루미의 우아하고 고고한 모습을 기록하는 사진 작가들의 촬영 장소도 한동 보강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두루미를 볼 수 있다는 게 사진가들한테도 좋고 또 일반인들이 참조하러 오시는데도 상당히 좋은 장소고 참 좋은 자연 생태계 공부가 된다고 봅니다.
탐조시설이 확충되면서 두루미 보호는 물론 철원 철새 도래지의 생태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시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루미 생태관광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철원 두루미 철새 도래지가 두루미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존의 조건을 조금씩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체온 조절할 수 있는 따뜻한 외투를 챙기고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의 질은 양호하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어제 같은 시간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도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11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9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2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장거리 차량 운행에 큰 지장 없겠습니다. 삼척도 찬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쌀쌀하겠고요.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전을 기해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뿌연 방무가, 김포와 청주공항에는 안개가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24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60살 우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연동 산무공원 인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2공항 재검토를 위한 도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제2공항 강행 발표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민행동은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난개발 시대를 열면서 도민 행복지수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희룡 지사가 주민 반발은 외면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어제 서귀포시 대포동 약천사 위령탑에서 봉행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제주도 지부가 주최한 위령제에는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태평양 전쟁 희생자는 군인과 군무원 등 1,800여 명이며 강제 동원 생존자는 37명입니다. 고산리 신석기 유적은 우리나라의 토기 출현 시기를 확장하는 단서를 제공해준 역사의 현장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숙정 한강문화재연구원장은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 고산리 유적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산리는 동북아 신석기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